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김신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총무과장입니다. 이정미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차재룡 세무과장입니다.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9쪽 소통 공감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공유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현장 민원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및 컴퓨터 활용, 생성형 AI 등 실생활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청사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진이천 유원지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과 인근 도민이 즐겨 찾는 자연 친화적 힐링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이달에 진이천 유원지 체계를 구축하여 진이천 유원지의 브랜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수기인 1월과 8월 제외하고 월별로 예측 가능한 기본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감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야유회, 학교 체험학습 등 이용자별 맞춤 홍보를 강화해 평일 주간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놀이장 철거 부지에 패밀리 피크닉 광장 조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22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민원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고 직원 친절 교육 및 특이민원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 중심의 원스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관계 등록 민원 처리 편의를 확대하고 아울러 신속한 여건 교부와 온라인 신청 활성화, 야간 여건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3쪽 공정한 부동산 질서와 체계적 지적관리 구축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객관적으로 조사 산정하고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 점검과 단속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적 기준점 관리로 측량 정확도를 확보하고 지적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지적 재조사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추진하여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고 경계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5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6년 송탄 출장소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7,048억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납기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전자고지 전면 시행을 통해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기획 세무조사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누락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도 2월 체납 정리 목표액은
176원입니다. 고질 체납 차량 영치반과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에 힘쓰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공영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로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 농지 관리 강화 및 농약 비료업체 관리입니다. 불법 성토, 잡속 포장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 등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약, 비료 판매업체 관리 및 품질 점검 등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업 설립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사전 공장 입지 상담 및 원스톱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2층 내포중호원 및 2층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8개소 43개소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2층 문화체육센터의 노후된 수중 청소기와 승강기 교체 등 시설 개설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송탄 출장소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관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잖아요.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 좀 예산 좀 편성해서 이번에 좀 세수도 증대한다니까 편성해서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 없도록 도로 포장이라든가 재포장 이런 것들 좀 많이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예산 추경 때 꼭 편성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셔서 하여튼간 예산을 좀 최대한 확보해서 네. 지역의 그런 이제 시민 불편 사항들을 좀 빨리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면 굉장히 도로 포장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즉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25년 여름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없었죠. 네, 다행히도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 유관 다른 기관들하고 그런 계속하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안 잠겼더라고요. 네, 그때 현장에 저도 이제 나갔었는데요. 그때 네. 당시에 이제 경기도 소방청장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같이 이제 현장도 보고 했는데 다행히 그때도 이제 둔치까지는 물이 안 차고 네, 물이 안 그래서 차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 재난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비 특보가 내려지면 거기에 있는 그 뭐 캠핑장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분들을 다 이제 대피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올해는 그런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이동 저수지 쪽하고도 계속 네, 그 부분은 그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하고 계속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하고 이제 저희 이제 진입 파출소하고 계속 그 업무적으로 이제 협력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진천 유원지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 평일 및 비수기에 이제 프로그램 발굴하고 이런 발굴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네. 어떤 좀 발굴한 게 있나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내역을 좀 들여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리 그 5월 예를 들어서 5월에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가 시즌에 10월, 9월, 10월, 그다음에 봄에는 이제 설날 행사 이렇게 이제 시즌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 이용 인원이 거의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많이 오셨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매달 그 매월 진행을 하되 매주간 하는 게 아니라 한 이제 3일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이용객 현황을 보면 30대에서 40대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족 단위에 맞출 수 있는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구성해서 좀 이용객 유입을 위해서 노력한 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일에 이용객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주말에는 네네. 이제 네. 몰리고. 그런 부분도 좀 그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고 좀 예. 이용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그 도시공사하고 같이 그 논의하나요? 예, 도시공사에서 지금 수탁을 수탁을 받아서 받고 있죠. 예,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 패밀리 피크닉 광장 지금 아직도 예산 확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저 이번에 계획은- 1회 추경에는 이제 상정을 해놨고요. 몇 주경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설계 용역이 24년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피크닉장, 다목적 광장, 놀이터 이건가요? 개구리 연못 이런 네, 것들? 네. 그렇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 거기가 진이천 평택시가 이제 하천 친수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가 이제 수립이 되면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옛날에 지정됐던 데서부터 그 봉남교 세월교까지가 이제 아마 그 진이면에서는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좀 지정해달라 그런 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가 연계해서 같이 이제 진이천 유원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진이천이 상수원 보호구 해제되면서 진이천 개발 계획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좀 활성화 방안을 좀 이렇게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총무과장이 이제 얘기했듯이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그 패밀리 피크닉장 사업비를 이제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튼 거기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관심 갖고 하시고 저희들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수영장을 없앤 자리를 계속 그렇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무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런 계획들 지금 친수공간 용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이 종합개발계획. 종합개발계획 네, 네. 그거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친수공간 계획은 지금 3월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 상반기? 해서 다만 이게 이제 환경부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른 거고 이제 뭐 진이면 종합개발 계획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예, 같이 할 수 있는 예. 여건이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올해 세입 목표액이 7,048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전년도 얼마였죠? 전년도는 6,708억이었었는데요. 6,708억. 네, 지금 중간에 추경에 좀 변경됐었죠. 작년에. 그렇죠. 25 조금 년도. 그 최종 목표액이 7,018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6,573억 거쳤습니다. 저희가 아 작년에 거친 예, 예. 목표가 징수한 금액 징수액이 예, 예. 그 목표액 6,708억인데 예. 6,573억이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도세를 도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도 한 600억 정도를 그냥 시군으로 그냥 저희 평택시만 이 송탄 출장소만 600억 정도를 더 저희가 전망치 이렇게 잡은 게 있는데 600억 정도를 더 저 목표액으로 해서 거두라고 그렇게 목표액을 좀 상향했다. 예, 600억 정도로. 도세 부분만 도세 부분에. 예, 600억 가까이 늘려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올해 도세가 3,654억이네요. 목표액이. 예, 3,050억 정도였는데 3,050억. 도에서 3,654억으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600억이.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아니, 부동산 아시겠지만 경기가- 작년에 도세가 3,086억이 거쳤어요. 네. 3,100억이 안 되는데 네. 550억을 더 걷어야 되는데 참 애로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예. 그냥 경기도 도도 이제 세수가 좀 어려우니까 그 지자체에 그냥 할당을 이렇게 했나 보네요.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세 그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따라서 그건 좀 전망이 좀 좋잖아요. 예, 저기 그 뭐 세정과에서 이제 그 목표액 그 하겠지만은 뭐 아까도 들어보셨겠지만은 550억 정도 일단 그 1회 추경 때 계상을 할 것 같고요. 일회 추경에. 예, 예. 뭐 언론에서도 뭐 올해는 뭐 영업이익 100조 이상 어제 그 삼성 직원이 잠깐 왔다 갔는데 거기서는 뭐 130억 130조도 예상을 한다 하는데 이건 장밋빛이고요. 실제 이제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뭐 올해보다는 많이 내년에는 목표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100조 이상 지금 예상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업이익을 네, 100조 영업이익 이상 예상. 내년 26년 영업이익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아무래도 좀 그런 지방세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경기가 나아지면서 이렇게 좀 세수가 늘어나면 이제 우리 시도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체납반이죠. 그 뭐죠? 그 체납 징수 전담반. 예. 징수 전담반은 지금 그 별도로 이렇게 송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나요? 본청에서 저기 그 1,000만 원 이상은 그 임비대분들한테 할당이 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1,000만 원 이상. 500에서 1,000만 원까지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네. 뭐 총괄 세무과장 뭐 뭐 징수팀 뭐 예를 들어 5명에서 6명에서 지금 그 1,500을 거두려고 열심히 노력. 여섯 분이 예, 예. 과장까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다 해서 예. 그럼 좀 어떻게 작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25년도. 작년에 이제 정리한 금액이 도세 시세 177억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또 2월 관연도로 넘어온 금액이 그 뭐 업무보고 거기도 있지만은 네. 187억이 넘어왔습니다. 미수액으로. 예, 저 현년도 미수액이 25년도 미수액인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1,500원 또 늘어나고. 예, 예. 그 445억으로 좀 작년
2월 체납액보다 올해 2월 체납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445억으로. 지금 정리율 같은 게 지금 정리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조금 줄어드나요? 감소하나요? 어떻나요? 아까도 그 본청의 징수과장이 얘기 드렸지만은 정리율 그러니까 징수금액 또 정리보류액 해서 이제 정리액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작년까지 이제 41.1%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해마다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자료 보니까 40.7% 정도 정리율이 되고 있어요. 네, 하여간 이 징수 체납자들 징수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좀 이건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번에 그 설맞이 뭐죠? 직거래 장터. 예. 그거 이제 절로 넘어갔죠? 로컬푸드 재단. 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로컬푸드 재단으로 넘어가면 조금 그 실적이나 이런 게 좀 도와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판단했을 때 과장님. 어차피 거기 나오시는 그 농가분들이요, 로컬 매장에 납품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업체 농가분들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 업체 그 모집하고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아예 손 놓는 건 아니고요. 아, 손 놓는 건 아니고 예, 같이.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이제 똑같은 데서 하는 것 같아요. 이중 지금은 올해는요 로컬 푸드 매장 앞에서 합니다. 아, 매장 앞에서. 예. 아무래도 그게 더 효과가 있겠네요. 그쪽 그 도로가에 예, 하는 예. 것보다.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했어요. 매장 앞에서. 아, 작년 가을부터 거기서 예, 했네요. 작년 추석에도 이제 매장 앞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도로 예. 그 축구장 옆으로 도로에서 이렇게 예,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 설립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보면 이제 우리 송출 관할의 공장 현황이 한 2,60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예, 산업단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포함해서.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전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공장 수가 한 400개가 늘었어요. 400개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종업원 수는 별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400개 정도가 늘었는데 요게 어떻게 판단하세요? 보면은요. 네. 저희가 이제 공장이 늘고 줄고 이렇게 좀 계속 변동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주는 그 퍼센테이지하고 느는 퍼센테이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업원 수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등록한 공장 현황에 보면은 전년도에 한 2,200개 정도 됐어요. 공장. 예, 예. 근데 2,607개니까 400개가 늘었는데 그 400개가 늘었으면 그 종업원 수도 당연히 늘 텐데 이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실제 무슨 원인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왜, 알겠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종업원 수가 변동이 없는지. 그다음에 우리 그 진입학 골프장 4월 1일 25년 4월 1일 날 이제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이용객이 34,742명 예, 예. 그리고 이 7,100만 원이 이제 수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예, 그렇죠. 예. 입장료 수입. 이 진입학 골프장 거기 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던데 그 이번에 그 보안을 온풍기 이런 것도 설치해 주셨죠? 예, 예. 그 온풍기하고 그 대기실 이런 데들 좀 네. 환경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천막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 몽골 텐트, 텐트죠. 예, 예. 몽골 텐트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거기가 이제 하천 구역이라 그런 이제 건축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몽골 텐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약간 좀 그 제한돼 있어요. 이제 하천 부지다 보니까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는 좀 어렵고요. 컨테이너 어려워요? 예, 설치나 그리고 또 장마가 치면 지금 저 그 매표소도 1.5m를 높였어요. 밑에를. 네. 재작년에 그 한번 진이천이 침수가 돼서 곧 높였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을 하게 되면 좀 높여야 돼요. 컨테이너 이 가설 건축물들은. 그래서 설치하려면 그런 높이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은 몽골 텐트는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바로 수거가 되고 그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 지금 몽골 텐트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난방기 온풍기도 새로 좀 놔서 네. 이분들이 춥지 않게 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겨울에 온풍기도 없이 그렇게 뭐 하고 민원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간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여간 최대한 시설 좀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송탄 출장소 같은 경우는 이 북부 쪽에 이제 관할하는 출장소면서 좀 8개 과 3개면 그리고 좀 8동 68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기구가. 현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한 370인데 한 356명 좀 결혼이 좀 있고요. 네, 결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제 총무과, 민원 토지과하고 이제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의 과를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봤는데 이제 오늘 잘 받았고요. 뭐 관련돼서 좀 몇 가지만 좀 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쪽 19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소통 공감에 열린 행정구현, 이제 행정지원 부서인데 저희가 이제 오스카가 있어요. 오스카 오스캅. 예. 연 뭐 한 4회 정도 하는 것 분기별로 같습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안건이 없어서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한 3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됐든 이 소통 채널의 실효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건이 없거나 뭐 혹시 북부 지역 기관 단체 협의회 뭐 이 운영이 이제 단순 뭐 이렇게 간담회식으로만 그러니까 거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어가지고 뭐 도출된 뭐 건의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 따라서 반영된 경우가 좀 있습니까 혹시 보고?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그 뭐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그 많이 논의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계속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금강리 쪽에 이제 항공방지에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좀 쟁점이 많이 네. 됐었어요. 이제 시기적으로 그 7월이나 이때 그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늦게 방지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군이 이제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조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이제 우리 오스카에서 많이 좀 그쪽에다가 많이 어필을 해서 그래도 좀 해결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물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이제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계속 소통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캅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측하고 이제 미 공군 측 K55 뭐 관련된 그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네. 이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우리 민원 그 관련돼가 인근에 워낙 읍면동 특히 면 단위가 그 부대 중심으로 많이 형성돼 있는 데서 이제 민원 사항이 있는 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보화 교육 차별화 정보 소외계층 대상 교육 내용 중에 이제 생성형 AI 뭐 관련된 거 있어요. 활용법.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55세 이상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챗GPT 활용해서 하는 교육 요구 사항이 좀 높아져 가지고요. 요번에 이제 금년도부터 AI 생성형 그러면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뭐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 과정으로 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 등이 이제 디지털 이제 약자분들이 이제 실제 생활 민원시청이나 정보 검색 뭐 이런 것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이제 구성해가지고 하느냐 이제 그게 되게 예,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커리큘럼을 좀 잘 짜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 관리 이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위생 관리에 이제 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가까이 이제 예산이 좀 반영이 됐어요. 편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노후 시설 같은 거 관련돼서 뭐 어떻게 이거 예, 혹시- 저희 예. 총무과의 예산이 한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 중에서 이제 진천 유원지 예산이 18억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노후 청사 관리 부분, 지금 위생이라든지 안전점검 관련해서 총 예산이 한 5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업무보고 자료에서 1억 1,400만 원 두 번째에 보면 시설 장비 유지 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 중에 지금 벽화 노후라든지 시설물 노후에 따른 이제 그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노후 시설을 좀 잘 선제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제 사후 이제 보수 비용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고 좀 이런 네. 거를 좀 잘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이천 20페이지 진이천 유원지 뭐 아까 앞서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리가 지금 평택시도 지금 하천 관련돼서 용역이 아마 지금 추진 하천 쪽에 예, 있는 부서에서 아마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에서- 여기도 포함되어 예. 있죠. 예, 생태하천과에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수 공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요. 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진이천 기본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발주는 착수 보고는 됐는데요. 그 생태하천과에서 발주한 그 친수 공간 확정이 지금 약간 이제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수 공간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이 이제 중지됐던 용역이 해지가 돼서 시작이 되면은 우리 진이천 유원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그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유연하게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좀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브랜딩 전략 뭐 이달에 저 진이천 유원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계절별로 이제 콘텐츠 제공을 한다고 네.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문객이 이제 적은 비성수기 이제 네, 겨울철 네. 같은 경우 네. 이제 집객력을 좀 높이려면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도. 네. 그리고 이제 시설학청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수영장 뭐 우리 물놀이장 철거부지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거기는 이제 재난 대응을 또 필히 잘 해야 되는 또 구역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매년 또 거기 물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피해 복구 시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토지가 22페이지 보면 이제 민원 서비스 한 이제 2025년 기준 뭐 한 11만 건 정도 뭐 민원 처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민원 처리를 좀 하고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 많이 이용해 보면 상당히 친절하시고 이 담당 주무관분들도 상당히 이 민원 처리를 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야간 여권 창구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상당히? 예, 이용도가 높고요. 2022년에 생긴 이후로 본청하고 이제 외에 이제 지역 외에 이제 오산까지 예, 이용도가 많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평당 주 평균 한 10건 이상으로 예, 이용도가 높습니다. 아, 10건 정도 됩니까? 예.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그럼 직원분들이 피로도는 상당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야간에 또 하다 보면.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에 대한 지금 뭐- 예, 3명이 지금 교대를 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이 민원인을 위해서 뭐 애쓰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23페이지 부동산 질서. 요새는 좀 워낙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아까도 뭐 세수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뭐 도세가 거의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많이 이제 세수 확보가 됐었는데 뭐 워낙 전국적으로 뭐 특히 이제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평택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거의 뭐 줄어서 아마 도세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줄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 평택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질서에 관련돼서는 뭐 어떻습니까? 좀 건수가 지금 저희가 부동산 이제 거래에 관한 통계를 이제 매달 세월에다가 이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는 부동산 매매가 조금 있었고요. 1월에는 조금 이제 12월보다는 하향되는 모습이 좀 보였고, 그다음에 전세가 좀 줄고 이제 월세가 좀 느는 그런 이제 그 달이 좀 있더라고요. 좀 저희가 월별로 좀 약간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가 높은 경향이 있으면 어느 달은 월세가 좀 높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매매가 평균적으로 좀 비슷하다. 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5년도에 보니까 실거래 신고한 게 예. 1,106건을 했어요. 예, 1년 동안. 예, 그리고 이제 거민도 한 1,800건 정도 거민을 했고 그러다 보면 그럼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추이가? 작년보다는 이제 24년보다는 한 2,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아, 2,000건 예. 정도 줄고요. 24년도에 보니까 12,900건을 했는데 25년도에 1,100건이니까 거의 뭐 한 2,800건 정도 이렇게 줄은 상황이고요. 거민 같은 경우도 이제 거민은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한 6,000건이었는데 한 1,800건인 거 보면 지금 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일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범인이 지금 있다고 네, 하시는 거 있습니다. 보니까. 네, 예. 있어요. 그 전에 그럼 되게 활성화됐을 때는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평택 같은 경우 한 10년 전에는 상당히 많았겠어요. 뭐 아직 뭐 여기 수치는 모르시겠지만 저도 지금 그냥 예. 전에 봤을 때는 평택이 워낙 활성화된 게 뭐 한 10년 전에는 워낙 활성화됐고 예, 최근에 들어서 워낙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적 재조사 요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지적 전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워낙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민원인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서 얘기해 보면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 이제 캐드도 다룰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거 관련된 지적 관련된 이거를 도면을 정확히 보시는 분들하고 측량 기술을 좀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아는데 이게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자기의 땅들이 일부 이제 면적 감소나 막 이런 게 증감이 이제 발생되는데 늘어나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줄어드는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요 관련돼서는 뭐 어떤 장치가 특별하게 그냥 직원분들이나 거기 관련돼서 그걸 신뢰를 해서 그걸로만 그냥 기준을 갖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직원들이 이제 소유자랑 일일이 이제 접촉해서 대면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판사님이 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장님이나 판사님 여러 가지 이제 설득을 하고 해서 경계 사용하시는 경계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거라 그래도 이의 시청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저희 출장소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 전에의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3개 지구를 해요. 이제 그 가제 4지구, 금암 1지구, 장당, 당연 1지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월 달에 그 주민 설명회를 이미 마쳤고요.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좀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할 거고 그 기존에 이제 그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다행히 이제 이번에 같이 좀 배치가 돼서 예, 그런 민원을 잘 응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일단 국가 그거 불부합 그 제조사 예, 그 맞습니다. 사업이죠. 예, 맞아요. 예. 그게 기존에는 이제 본청에서 다 했었는데 예. 출장소- 나눠서 예, 저희 팀이 생기면서 아,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면적 증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 평가 산술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이 조정금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의 시청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금 아직
지금 아까 세 군데라고 얘기하셨나요? 아직 뭐 그게 3개 지구. 예, 오늘 깨지고 예, 이게 올해. 이제 나눠서 올해.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한 맞습니다.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예, 나눠서 그 신청해 불법이- 가지고 그쪽에 선정되면은 뭐 시청한 거에 이게 이제 따라서 국토부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어서 저희 송출이 이제 91개 지구를 이제 91개 지구로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구는 거의 한 27% 정도 저희가 송출은 지금 진행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워낙 여기 이제 북부 지역은 이런 도심 지역, 도시 개발하고 좀 이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 불부합 지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서정동이든 뭐 예를 들어 장당동이든 원래 올해부터 도시화가 됐던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농지나 예를 들어서 일부 그런 데는 좀 덜한데 조정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워낙 지금 북부 지역은 하다 보면은 워낙 안 맞아서 그 면적도 워낙 이게 불부합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민원 예상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예,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잘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정확하게 아마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세무과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한 7,048억 원 전년 대비 이제 증액은 조금 됐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 예상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도세나 이런 게 좀 감소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보전할 구체적인 세원 발굴 같은 거는 뭐 아까 언급은 좀 하셨는데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혹시? 특별하게는 뭐 아까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도세가 어떻게 됐든 우리한테 저희가 이제 그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가재지구 한 2건이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 국제화 지구에 또 그 아파트 2건 또 준공이 될 예정이고 브레인시티에 또 한 건이 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공이 되면은 그 5개 그 공동주택 통해서 한 416억 정도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그 징수할 수 있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대형 건축물 이제 삼성전자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뭐 경동나비엔 뭐 이렇게 포함해서 한 또 준공이 되는 건물이 올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한 19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좀 예, 그만큼 많이 도세 예상되는 부분, 거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언급은 하셨는데 이제 체납액 징수가 아까 이제 고액 체납자 아까 5-6명이 아마 과장님 포함해서 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아까 징수 전담반 근데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근데 이게 단순 독촉 말고 이게 어떻게 혹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관련법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뭐 이런 출국 금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가능합니까? 예, 본청은 본청대로 송출은 송출대로 안출은 안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예. 대해서? 출국 금지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합니까? 예, 예. 그렇게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하면은 혹시 그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많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출국 금지도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요. 그 몇 가지 요건에 부합이 돼야 돼요. 아무나 막 이렇게 출국 그렇죠. 금지를 아무래도 뭐 시킬 수 없어서 예전에 그 뭐 그 제가 제 기억으로 뭐 본청 송출 안출 다 포함해서 한 6명 뭐 그렇게들 6명 4명 막 이렇게 한 출국 금지 요청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고액 체납자들이 이제 뭐 진짜 불가피해서 못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충분히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재산 다 도피시키고 안 내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징수를 뭐 강력하게 징수하는 방법을 찾아서 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납세 편의로 해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전자고지로 이제 시행을 거의 전면 시행 뭐 징수율 뭐 한 1% 향상을 기대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잖아요. 나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 자체도 안 까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이고지서하고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지금은 뭐 하시는 거죠. 그것도 현재는 이제 종이고지서가 나가고요. 예.
그 대신에 요게 이제 이게 납기가 2, 3일 남았는데도 안 낸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아예 그냥 동의고시를 안 내보는 건 아니고요. 고의선 나가되 이제 나가고 한 이제 번 더, 추가적으로 예, 한 추가 번 더, 예. 추가로 더 이제 납기가 2, 3일 남았으니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납기해라.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과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저 우리 원스톱 행정 서비스 30페이지인 것 네. 같아요. 예. 공장 설립 승인이 등록을 이 처리를 업무 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요, 개별 입지는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요. 개별 입지는 예. 산단은 이제 산단에서 산단은 하고. 산단에서 예, 하고 예, 이제 예, 개별 예. 입지로 예. 들어오는 공장들은 다 예. 여기 송출해서 하고요. 예, 예. 저희 산단 저희 개별 입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부 지역이 특히 뭐 서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400개 이상 업체가 있고 그래서 예, 많습니다. 일단 뭐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됐든 이 공장 설립 승인 등록할 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요게 이제 한 2회 정도 실시하죠.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이제 2회 실시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7개 업체 7군데가 이제 이렇게 그 좀 위험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소 정도는 이제 그 인공 비탈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더 안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 업체에다가 안내를 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31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체육 환경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이 관내 한 18개소요? 개소는 예.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43개 시설. 예, 43개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 관련돼서 뭐 전수조사 뭐 계획 같은 거는 좀 갖고 있나요 혹시? 이 시설 관련 노후와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지속적으로만 예, 보고 예, 있나요? 예, 예. 전반적인 점검 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고요. 매년 아마 그거는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나가서 특히 이제 이충 그 레포츠 공원이나 이제 문화센터에서는 저 체육센터에서는 계속 근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야구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청소라든지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뭐 시설물이 이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저희 유지관리 예산에서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평택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좀 작거나 뭐 크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대로 시설 노후화돼도 방치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지 보수하고 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거는 좀 한번 주기적으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좀 한번 싹 정리할 때 한번 조사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우리 송탄 출장소가 북부 권역에 있는 모든 또 관련돼서 시민을 위해서 뭐 잘 상반기에 어떻게 됐든 뭐 또 아시다시피 6월달이면 우리 지방 동시선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맞춰서 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5페이지 보면 청사 현황이 있잖아요. 맨 아래 보면 주차장 관리가 있어요. 네. 이 주차가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관리하죠. 이제 주차 요금 부과는 그렇게 하고 부가는? 있습니다. 예, 그럼 예, 예. 만약에 아침 7시 와서 저녁 7시 반 이후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얌체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주차난이 이제 그런 부분이 심각한데 음. 그런 어떻든 간에 근데 이게 이제 입출차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나가다 이제 중간에 걸리는- 걸리겠지. 걸리는 경우 있습니다. 응, 그러면 응. 그때는 이제 다 이제 부과를 부과하는 해서 거지만 네네네. 이제 어쩌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일일 주차는 5,000원인데 월 정기 주차는 10,000원이에요. 네. 월 정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직원들입니다. 아 직원들. 네, 직원들 일부. 일부. 다는 아니고. 예, 예, 예. 그러면 직원들은 일부 하면 아닌 분들은 어디다 대요? 직원 아닌 분들은 이제 요 밖에 나가면 이제 요 신가 웨딩홀 쪽 뒤쪽에 되고요. 그냥 또 그냥 대고. 예, 아니면 저희는 이제 지금 저기다 대고 있습니다. 저쪽에 2층 레포츠. 2층 레포츠 공원에 그래도 주차장. 다들 직원들이 대고 들어오서 불편하지는 않아요?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도 어딘가 댈 때는 있냐 뜻이네. 예, 보니까. 예, 거기다 대고 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이제 통근 버스를 하고 있죠. 하고 있어서 그래도 네. 그나마. 네, 네, 네.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을. 근데 이제 이게 아무 때고 들어왔는데 7시 이후에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 나중에 체납 현황에 예, 그 차량 번호를 인식하기 때문에요. 예, 체납 비용으로 입차할 때 그러니까. 보면 금액이 보입니다. 오후 2시에 들어왔어. 근데 8시에 나갔어. 그러면은 그 계산을 다 해서 체납으로 뜬다고? 네네. 근데 그 전에 계산을 하라는 말을 하던데 본인이 일을 보다 보니까 7시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걸 모르고 알아요? 이제 그분이 음.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한 채널백이 한 18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 이제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사항도 있어서요. 네네. 근데 그 거의 수장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들어오는 개념이 되고 저희가 또 체납 관리 차원에서 안내도 하고 고지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내는 뭘로 해요? 안내는 문자로? 이제 그 차량 번호 조회해가지고 납부 안내가 하고 아니, 있어요. 예. 이렇게 7시 이후에 나가시게 되면 체납이 됩니다라는 안내가 어디에 아 있는데? 들어올 때 입차할 때 입차 게이트로 들어오면 차량 번호 밑에 그 미납액이 있어요? 얼마라고 뜹니다. 네. 아 밑에 뜬다고? 예예. 자기 미납액이 뜬다고. 아무튼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끔은 다 해놓으신 거죠. 네, 예. 네, 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마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거를 모를 수가 네, 있거든요. 의원님들은 네, 그렇게 돼 근데 이제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네.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네, 네, 네. 아무튼 또 일일 주차 5,000원이라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5,000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계속 대놓으면 이것도 문제인데 5,000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 최대 5,000원이잖아. 만약에 오늘 됐는데 네. 내가 아까 이걸 계산을 좀 해보니까 5시간, 6시간 되면 5,000원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일로 되고 하루 종일 되나 몇 시간 해도 5,000원이다. 그럼 이거는 좀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일 최대 5,000원인데 내가 그냥 오전에 와서 오후에 됐는데도 5,000원이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5,000원 넘는 시간까지 있다 보면 일일 5,000원보다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계산을 내가 예, 최대가 아까 5,000원입니다. 최대가 5,000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모를까? 예, 최대가 5,000원입니다. 최대가 5,000원? 예, 예. 근데 이제 일일 주차가 5,000원이라고 하면은 회전일에 문제가 물론 일부러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일 주차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응. 예. 근데 이제 밤에는 그냥 다 오픈이잖아요. 밤에는 7시 오픈이죠. 이후는 다 오픈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 수립 및 관리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가를 그 방문을 해서요. 네. 거기에 그 정찰제로 가격 표시가 돼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찰제냐 임의제냐 뭐 이런 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권고를 하고요. 저희가 뭐 다 맡을 수는 강제적으로 없는 거 하기는 아니야. 좀 어렵고요. 네. 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다고 하지만 이 문구가 사실 좀 이해는 안 가네요.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이렇게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소비자 물가를 좀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뭐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신다니까 근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그 수중 청소기 교체도 해야 되고 타일 및 부분 뭐 보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꼭 5월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매년 5월에 음. 그 수영장 물을 한번 전체를 교체를 해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한 달 정도가 이제 걸리는데 그 기간에 휴장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5월에 휴장을 해요? 예, 맞습니다. 매년 그렇게 5월에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중 운영이잖아요. 네. 근데 5월이 사람들이 많은 기간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5월에 또 이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청소는 1년에 해야 되는데 중간 정도 되거든요. 5월 달에 1년 중간이라는 이유로 그 청소를 1년에 저 상반기 하반기는 못 하고 1년에 한 1년에 번씩 한 번을 하고 해야 있습니다. 되는데 5월에 한다. 예. 음. 이때 여러 가지 그 보수할 거를 전부 그때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5월에서 하고 6월, 있습니다. 5월 한 달을 쉰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간이라고 그래서 한다는데 중간을 어떻게 잡냐는 모르겠지만 1년 12개월을 돌리잖아요. 근데 예. 제 생각에는 5월에 사람들이 따뜻하니까 많이 올 것 같은데 2, 3월도 아니고 굳이 해빙만 되면 하고 깨끗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5월일까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또 이유가 한 가지가요. 네. 저희가 그 이제 겨울을 나고 네. 여러 가지 그 보수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보수 사항하고 전년도에 못했던 거 그리고 이번 연도에 보수할 거를 3월 달은 좀 빠르고 그래서 4월 달 좀 지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 초부터 그 보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이유야 저도 이유는 알겠지만 올해는 5월도 따뜻하고 사람이 많을 때보다는 조금 덜할 때 일단 해빙만 된다면 뭐 3월이나 4월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간 지점이 그래서 한다는 건데 일단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계절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예,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계획해서 하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민원토지과 그 인구 현황을 살펴봤어요. 2025년도 인구하고 2024년도 인구 중에서 우리 송출 인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 송출 인구가 다른 본청이나 안출보다 인구 증가가 좀 된 거예요. 지금 살펴보니 한 12,902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됐는데 본청이나 안출보다 인구 유입이 더 된 이유. 고덕 신도시가 입주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네, 고덕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해서 네. 이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고덕 신도시가 6만 5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예, 거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동에도 이제 좀 이 속정 조금 화성 파크 늘었어요. 드림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북부 지역이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가 이게 구도심이라 됐었잖아요. 이제 네네.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 인구 유입이 그래도 네네. 우리 북부 지역 송탄 출장소 관할이 인구가 다른 본청이나 안출보다 이렇게 느는 현상인 거라 예, 제가 예, 이제 고덕이 우리 이제 출장소 소관은 고덕이 들어가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인구 그냥- 유입은 그래도 네. 인구가 증가한 건 좋겠잖아요. 전에 고덕 입주하면서 또 인구가
우리 구도심 서정동 중앙동이나 이 구도심 인구가 한 20%가 쫙 빠졌었어요. 고덕으로 이사 가면서. 근데 이제 송출 인구를 보면 이제 늘어났지만 제가 관할하고 있는 서정동 혹시 중앙동은 인구 유입이 조금 이렇게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화성 파크드림이 입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원 상태로 조금 보강은 됐는데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행안부 예.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잠깐 봤어요. 예. 오기 전에 봤더니 예. 저희 시가 이제 안산시보다 항상 이렇게 인구가 좀 적었거든요. 예. 오늘 보니까 역전이 됐더라고요. 저희 시가 안산시보다 한 뭐 2,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2025년도 연말 인구가 66만 33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이 인구보다 이 인구가 우리 안산보다 더 인구가 이제 증가됐다고. 주민등록 인구,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 내국인 인구를 보니까 예. 예, 뭐 외국인은 거기 표기가 안 되는데 하여튼 내국인은 저희가 안산보다는 이렇게 앞섰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고덕이 자꾸 많은 부록이 완공되면서 입주하니까 인구 네, 네, 유입이 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재형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저 늘 총무과장님 발령받아서 오시면서 진희철 유언자면 김영주 의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 들으셨죠? 저 관심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진이면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그 활용 방안 네. 뭐 용역을 그 전에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상하게 진이 쪽에 있는 의원님들만 불렀지 나머지 의원들은 자리도 없더라고 가보니까. 아, 네. 예, 그랬어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용역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위 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만 모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체 의원들 다 관심 있는 의원들은 다 자리 배석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서 제가 남의 자리를 아마 뺏어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용역 보고를 들었고 또 한 가지 출장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 북부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구역은 물론 직면적으로는 진이면이나 서탄 쪽에서 관계가 되지만 북부 지역의 모든 현안이고 평택시의 모든 현안입니다. 볼 때 그 용역 보고를 할 때 진이 서탄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물론 타당하지만 북부 지역 진이천 유원지 이런 그 용역 보고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진이 서탄만 거기에 접해서 하지 말고요. 북부 지역 전체를 다 용역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이천 유원지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제도 되지만 거기 해제 보호되면서 은산 뭐 사리 오리 그 수영령 그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뭐 확실하게 발표는 안 됐지만 거기에 뭐 공단을 유치하느니 뭐느니 해가지고 결사 반대 그 지역 이장님하고 지역민들이 와서 반대 송탄 출장소 앞에서 연장 농성도 하고 이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진이천 석탄 진이면만 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북부 지역을 전체를 다 같이 통괄적으로 해서 용역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그래서 그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이천 유원지에 아까도 코스모스 식재한다고 했는데 먼저 총무과장님 코스모스 꽃 안 펴요. 이게 이제 총무과장님이 갈 때 네. 큰 그 갈대 숲을 한번 조성해 보시겠다고 한상호 과장님 예. 있을 때인데 퇴직하고 가셨던 우리 요번에 네. 이제 금년 4월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토양에 이제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그 이렇게 씨앗을 파종해서는 식재가 좀 어렵다고 해서요. 포트로 된 갈대를 4월에 할 계획으로 글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이천하면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갈대 우리가 순천만에 이런 데 보면 갈대도 이거 조그만 갈대가 아니라 큰 그 화초 갈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네. 그 예, 소리 그래서 그 들으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전에 계시던 과장님하고 진입선 담당자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갈대, 서양 갈대 예, 예. 그게 개당 한 1,400원 정도가 되고요. 그게 묘종이 있던데요. 네, 묘종이 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나라 제가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우리 기본적인 토양에 맞는 우리나라 갈대가 일단 그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트로 한번 식재를 해보고요. 금년도에 좀 어떻게 좀 자라는지 경과를 좀 보고 또 이제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 전체 지역에 한 3,000평 되는 지역에 우리나라 기존 토양 이제 그 갈대하고 토종 갈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서양의 화려한 갈대하고 좀 어우러져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지난해 저희가 신안에 의원 전체가 벤치마킹 갔었어요. 우리 비교견학을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갈대 모종을 하는 그 하우스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문화유산 해설사한테 제가 얘기도 청해서 들어봤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잘 살펴서 네. 코스모스만 고집하시지 말고 네. 거기에 생태에 맞는 네. 다른 뭐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여권 민원 극대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속한 여권 교부에서 조폐공사 직배송 등기 활용 서비스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송출 여건이 22년 12월에 처음 이제 조직 개편돼서 생긴 이후로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수령을 안 하면 예, 이게 맞습니다.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처리 기한이 직접 오시면 8일이 걸리고요. 예. 예, 이제 시간이 급하신 분은 이제 이 조폐공사 등기를 이용한 한 3일 이내, 3, 4일 이내 이제 수령이 가능하셔서 이제 등기 우편을 부담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빠른 시기 한 예, 번 맞습니다. 두 번 찾아올 거를 한 번만 가서 신청만 하면 집으로 오는 거는 좋은 예, 맞습니다. 방법인데 예. 이게 이제 등기료도 부담이 되죠. 예, 5,500원 한 부담하셔야 5,000원 됩니다.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카드를 뭐 교체를 다시 발급을 받으면 본인 아니면 용 못 찾아서 뭐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 어디로 막 찾으러 오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또 반송돼 가지고 가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는데 이런 해결책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우체국 등기 서비스를 받아보면은 우선 본인한테 카톡으로 이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그 우체국 그 분한테 메시지를 주시면요. 또 언제 이게 조정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장단점을 또 우리 그 단점을 이제 민원과에서는 우체국 네. 서비스로 이제 네. 예, 활용하시면은 예, 빠르게 글쎄요, 받아보실 그것도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끝으로 저 31페이지 보면 건강 활기찬 생활체육 관광 조성 진입 골프 파크장이 지금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민원이 좀 아까 뭐 다른 민원도 있겠지만 냉난방 뭐 민원도 있겠지만 화장실 그 여성들이 많죠. 여성 회원들이 많은데 화장실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화장실 문제 개선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정식 화장실은 좀 설계하기가 힘든가요? 정식 화장실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예. 그 수시로 그 용역을 해서요. 그 변기가 차면 예. 저희가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횟수가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거기가 예. 용량이 예. 그 이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이게 이제 별도가 돼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 화장실 물 사용량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 수시로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거기가 저희가 이제 그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좀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지금 좋은 점이 뭐 이제 많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좋아도 하지만 지금 약간 아까도 운영 면에서 이제 여성 회원님들께서 화장실이 좀 더 좀 개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청결 유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요 점 잘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그 화장실 여성들은 어디든 휴게소든지 여성들 막 줄을 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생각하시고 개수 늘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청결 문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